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의원이 직접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전당대회 룰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국회에 첫 번째로 등원한 게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당대표 도전 문제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언론에서 있었죠. 뭐 당내에서도 물론이고요.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자,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6월 18일이니까 11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뭐 그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2달 남짓 남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전당대회가 6월 7일 기준으로 따져도 뭐 2달 남짓 남았고 어제 기준으로 따져도 2달 남짓 남았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무건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등산을 갔다 와서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 여기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이 객달들에 대해서 약간 자제를 당부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 심리만 높아지고 우리 목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표현을 포지티브하게 해달라. 우리 개딸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것 아니냐.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자제를 당부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추긴 거라고 보십니까? 그 현장에 나왔던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거의 무조건적인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 의원이 뭘 하지 말라? 먹지 않, 이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주로 욕설 표현.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문자 폭탄.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런 팬덤 현상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저는 팬덤 현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그 정치인이 그 일정 지지자한테 영향력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그게 과도하게 발현될 때 어찌 보면 저하고 이재명 의원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발현될 때.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할 때 이재명 의원은 지금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하게 이용했고 자꾸 그쪽 모드로 따라갈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팬덤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건 그 개인의 행동입니다. 그게 조직화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개인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행동은 자기는 자기 혼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어떤 사람이 공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폭탄이 아닙니다. 소총이죠, 소총. 근데 이 소총이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모였을 때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글쎄요, 뭐 본인들은 잘 모르죠. 본인들은 한 사람의 행동을 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의원이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우리 개딸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다. 그러면서 표현을 포지티브하게 해달라. 그게 먹힐 거라고 이재명 의원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왜 선풀 달기 운동본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뭐 제 유튜브에도 뭐 댓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답니다만은 거기에 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너 누구 편인 줄 알았더니 저는 누구 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의고 이거는 비난받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을 논평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거 뭐 제가 자제 당부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의원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 그 자리에 나가서 뭐 포지티브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는 자제당부라기보다는 사실상 부추기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근데 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룰이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계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원칙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다. 이게 이제 권리당원의 비율을 확대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 그 대표를 선출하는 데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대의원 45%를 줄이고 권리당원 40%를 높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권리당원 비율 높이자 이거는 이미 뭐 이수진 의원 등등 몇몇 그 친명계 의원들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의원은 지역위원장들이 뽑습니다. 그렇죠?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얘기하면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들이 대의원을 뽑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당원입니다. 굉장히 당원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에 의해서 당원으로 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의 근간입니다. 권리당원은요, 그 당비를 6개월 이상, 당원 가입하고 당비를 6개월 이상 내면 권리당원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권리당원이 이제 전체 비중에서는 뭐 40%. 근데 지금은 권리당원이 숫자로 보면 대의원보다 당연히 많죠. 그러나 대의원은 그 지역에 있는 당원을 대표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모든 지역구 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이 지역구 의원 대표하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의 모든 그 의사를 그 한 명이 다 대변한다. 어렵죠. 그 사람이 51%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아닙니까? 대의제라고 그래서 49%는 자기들의 의사를 이 지역구 의원이 관철하지 못하죠. 반대되는데요. 그게 선거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대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의원이야말로 정말 오래전부터 이 당의 활동을 해온 민주당의 근간이다, 기둥이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대의원 숫자와 권리당원 숫자를 비교해서 권리당원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쩌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어찌 보면 근거가 없는 것이죠. 대의원은 이미 상당수의 당원들로부터 그 지역위원장에 의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뽑힌 사람들이고요. 권리당원은 그냥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평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권리당원은 40%, 대의원은 45%로 한 이유가 있다. 대의원의 뜻이 곧 당심이다. 과거에 권리당원 개념이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의 뜻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였죠. 지금은 이제 뭐 권리당원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무슨 책임당원 이런 표현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당심보다는 민심에 가깝게 접근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또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당심과 민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당심은 대의원으로 하고 민심은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뭐 문제 없죠. 권리당원도 열심히 해서 지역위원장에 의해서 대의원으로 뽑히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당원 활동은 그 지역에서 하게 돼 있죠. 그런 건데, 자, 이 얘기를 이재명 의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는요, 다 후보 등록 90일 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답니다. 근데 90일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지금 권리당원인 포션이 40%인데 그 포션을 늘릴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일 것이냐,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의원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의원 주변에서 주로 이런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 뭐 정치보복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재명 의원이 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섰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5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날이, 이 방사포는요 초대형 방사포도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인 한 250에서 300mm 구경 정도의 방사포입니다. 초대형 방사포는요 500mm가 넘는, 600mm 뭐 이 정도 사이에 있는 걸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준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그냥 일반 방사포입니다. 북한에서 수시로 쏘는 거죠. 그걸 쏜 날 영화를 관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판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정치보복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작년 11월 말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문제와 관련해서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적어놨다 하는 기사를 노컷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링크해 가면서 이재명 의원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뭐 사법살인 운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작년 11월 말에 서울중앙지검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자고요. 1, 2, 3, 4차장은 전부 다 친정권 검사들이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다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한 배임 혐의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거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놓은 거는 아마 실무 검사들이 적어놨을 겁니다. 직접 수사팀,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왜 적어놨을까요? 위에선 못하게 하지. 위에선 이재명 수사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저항의 흔적을 남기자.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제대로 검찰이 정상화됐을 때 이걸 들여다보고 우리께 적어도 요만큼은 참고가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저항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려고 거기다 해놓은 게 아니고, 수사는 어차피 부장, 차장, 지검장 그 선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거 일선 검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몰랐을 때니까, 정권이 안 바뀌면 할 수 없고, 바뀌면 요걸 근거로 해서 수사의 단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검사로서의 일종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해놓은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을까요? 턱도 없는 얘기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랬다는 부분은 쏙 빼고, 마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노컷뉴스 기사만 보면 금방 아는데 그렇게 상황을 호도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럼 왜 이렇게 상황을 호도할까? 초조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선 전당대회는 다가오는데 자기 주변 측근들이 이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한 제대로 된 여론 조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아니, 전당대회 내가 나서려고 하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저 룰을 바꿔야 되는데, 이 측근들의 활동이 영 시원찮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요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보복 프레임, 여러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번 주에 그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막고 뭐 시위하고 뭐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본인한테 수사망이 지금 좁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 초조 여기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직접 나서야 되겠다. 저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뭐 경찰에서 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있었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4월 4일 날 경기도청하고 그 시켰다는 배소연 씨 자택 압수수색이 있고, 6월 달에 그 음식점 뭐 100 몇 군데 또 압수수색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내 목 앞에까지 직접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프레임 이걸 빨리 가동을 해서 내가 대표가 되기 전에도 방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의가 좀 덜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인까지 직접 나선 거. 이거는 처음에는 무건수행이니 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가 못 참은 거죠. 왜 흔히 이재명 의원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많이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식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그리고 본인은 빨리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데, 첫 방탄조끼는 국회의원 배지였고 두 번째가 당대표였는데, 당대표는 지금 시간이 2달 넘게 남았는데 검찰 수사망은 정말 속도감 있게 좁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거 대표 되기도 전에 대표 선거운동 하다가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치고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지금이 6월 19일이라고 했죠. 아마 7월 한 초중순쯤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 소환하고요. 이렇게 돼서 이재명 의원까지도 직접 할 텐데, 그때쯤에 또 방탄국회 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7월 초중순, 이때를 디데이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의 진척도나 이런 거. 그거 이재명 의원도 판단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정치보복 프레임을 만들어서 맞서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 측근들이 그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성이 안 찬다. 그래서 어제 못 참고 드디어 나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서 아마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좀 참는 모드로 갈 텐데, 며칠간이나 참나 한번 보시죠. 전 며칠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